대한민국이 가진 최첨단 기술이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누리호 발사에 이어서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의 자존심 KF-21 보라매의 비행 테스트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되는 게 확정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비행 시험의 사전 단계를 알 수 있는 지상 활주 테스트와 엔진 가동 테스트가 동시에 완료 직전에 도달함에 따라 KF-21 첫 비행 테스트 역시 7월 초순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쁜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호 발사의 순조로운 출발로 대한민국의 세계 7대 우주강국 도달 시기가 앞당겨졌던 것처럼 KF-21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나는 것도 머지않은 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KF-21의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상황인데요. 최근 모든 조종 기술을 숙달한 4명의 엘리트 조종사를 선출하는 것부터 시작해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엔지니어들까지 고무바킹과 랜딩 기어 확인, 조종석과 항전 장비, 기체 주입과 미익, 엔진 개통까지 확인하며 7월 비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사실상 끝마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에 관한 첫 번째 이륙 허가를 선포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 없이 모든 일정이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더해서 KF-21 전투기를 개량한 새로운 보라매 기체인 KF-21 전자전기 역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과거와 달리 현대전장에서는 전자전기, 전자정보 수식기 등 각종 지형기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독자형 전자전기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중전에서 전자전기의 중요성이 더욱 늘어나고 있죠. 전자전기란 전자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모든 항공기를 총칭하며 상대 전투기의 장비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중에서 에스코트 전자전기는 방공망제와 공대지 임무에서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해 스텔스 능력이 없는 아군이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도입하길 원했는데 그만큼 현대전에서 기동성이 높고 근거리에서 전폭기들을 옹호해줄 전자전기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KF-21 보라매의 기체 역시 전자전 장비를 장착하여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미국산 전투기형 전자전기 기체인 EA 그라울러처럼 보라매 기체에 전자전기 장비를 장착하면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직 해군 장교의 충격적인 폭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국내의 한 방송에서 더욱 거대해진 날개를 지닌 KF-21 함재형 전투기를 우리 군이 이미 준비 중이라고 말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를 두고 많은 이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KF-21이 비행 일정을 당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가 해군의 전직 고위 장교였던 만큼 적어도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 아니겠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한 발 더 나아가 전자전 사양 KF-21-2와 함재형 KF-21 네이비 1, 합친 KF-21 네이비 1을 개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KF-21 함재형이 개발되고 중형 항모까지 만들어진다면 우리 항모에 타격단은 독자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완벽한 항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파되면서 많은 이들이 국산 함재기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내 일각에서 F-35 도입론자들을 중심으로 KF-21 함재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KF-21 함재형을 도입할 경우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하는 데다 이렇게 되면 F-35를 도입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중형 항모 반대론자들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서 항모보다는 적대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확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모 도입과 국산 함재기 개발을 두고 치열한 언쟁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형 전투기 더욱 거대해진 날개를 지닌 KF-21의 함재형을 정말 한국이 개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을 기준으로 1에서 4호의 조립과 도색이 마무리됐고 6, 7호기의 조립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순조로운 일정 덕에 비행시험 일정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전투기 개량형의 끝판왕인 함재기형 보라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KF-21 네이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독자기로 전자전기나 정찰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KF-21의 동체 보관과 적절한 보조 장치가 탑재된다면 KF-21 네이비 역시 순조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개발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직 군인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전직 해군 대령 출신 교수가 공중파 방송에서 KF-21 네이비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KF-21 네이비의 개발은 곧 중형 항모의 건조를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항모는 경화 3만 톤, 만재 4에서 5만 톤급 항모로 F-35B를 제외한 다른 고정위 함재기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KF-21 네이비를 만든다는 것은 전자식 사출기가 됐건 점프대가 됐건 KF-21 네이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재 7만 톤 이상의 중형 항모를 건조할 것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한국이 중형 항모를 건조할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지적하며 KF-21 네이비의 개발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중형 항모 반대론자들과 F-35B 도입론자들인데요. 중형 항모 반대론자들은 동북아에서 크기가 큰 대형 항모는 강한 적들에게 거대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모든 대형 해군 기지들이 사정권 안에 드는 상황에서 대형 항모를 만들어봐야 타겟이 될 뿐이란 것인데요. 또 이들은 항모를 만들기보다 중1의 함대를 단번에 날려버릴 초음속 전력을 대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들이 최대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은 함선들과 근접한 거리에서 공중에서 투발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때문에 함재기가 필요한 것이고 중형 항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공대함 유도탄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대함 미사일을 배치 중입니다. 그러나 외산 전투기에는 국산 대함 무장을 장착할 수 없고 함재의 도움 없이는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중형 이상의 항모를 도입하고 KF-21 네이비를 개발하는 것은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역시 상당한데요. 아직 껍데기만 등장했지 실전 경험은커녕 제대로 된 테스트도 거치지 못한 KF-21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비행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조립 중인 KF-21이 얼마나 잘 나올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KF-21 전투기가 제대로 제작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함재기 역시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제국이었습니다. 땡큐 포 와칭.